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도내에도 가뭄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의 농협중앙회 유치를 추진합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농업금융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새만금 속도전의 관건인 공공매립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8개 시군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좀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은 가뭄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가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제와 정읍, 부안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호남평의 젖줄이지만 수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저수량은 8,400만 톤으로 저수율은 고작 18%, 1억 7천만 톤에 달하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누수되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 철저하게 근무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고요. 도내 다른 저수지의 상황도 마찬가지.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 완주 대하저수지의 저수율은 29%를 보이고 있고 현재 도내 저수율은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10mm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밭 18헥타르에서 작물이 시들었고 염해뿐만 아니라 논물 마름도 속출해 긴급 용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때 물을 먹어야 되니까 씨앗을 뿌려도 안 올라오지. 야들도 같은 고추 같은 게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성장도 느리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까지는 평년보다 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번기에 찾아온 불청객으로 농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날이 서울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와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펴낸 2017 지속가능지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주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측정된 날은 23일로 같은 기간 4일인 서울의 6배에 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조사료 작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소 먹이용 사료작물 수확을 진행한 결과 봄부터 이어진 고온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수입 조사료에 맞먹는 고품질의 조사료가 생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료 품질은 수분 함량에 좌우되며 대개는 수분 함량이 50%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25% 정도로 상품성이 좋아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말 열리는 대회에 역대 최다인 183개국 1,767명이 등록한 가운데 리우올림픽 우승자인 한국의 김소희, 오혜리, 또 영국의 제이드 존스와 중국의 슈인쟁 등이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또한 개막 하루 앞서 현 조정원 총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총회도 열려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농생명과 금융의 중심지인 전북 혁신도시에 농협중앙회를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져 기대가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농산물 판매와 비료, 종자, 사료 유통을 맡는 한하루유통과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 농협사료 등 16개 자회사의 본부입니다.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손해, 투자증권까지 농업 관련 금융기관의 총 본산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협중앙회 본사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작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저희 전라북도 지역 산업이나 지역 경제에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연구원 등 농촌 관련 기관이 밀집한 혁신도시에 농협중앙회가 들어오면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 게다가 농협금융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혁신도시 시즌2는 지역특화 산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지원도 기대됩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면 그러한 대기업들이 우리가 공기업들을 지역에 분산했던 것처럼 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전국 천여 개 농축협이 만든 농협중앙회가 농업 중심지에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 의지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전북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주 효자동 KT 사거리에서 도로를 건너던 61살 정모 씨가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대리운전기사 36살 윤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공매립 등 빠른 개발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내 국가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를 통해 비용을 충당해야 용지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고 공사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농지기금을 활용해 매립하면 용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해 인근 군산이나 김제 산업단지보다도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모집하는 새만금 농업특화단지에 200여 농업인단체나 농업회사가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모는 2009년 모집된 대규모 농업회사가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자 시설원에는 10헥타르 이상, 노지는 20헥타르 이상으로 규모를 축소해 재공모하는 것이며 원예와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전통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순창군에 마련됐습니다. 또 완주군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 역사 탐방학습으로 근대유산 활용에 나섰습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을 이종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안에 자리한 발효소스굴에 미디어 아트 체험 테마존이 새롭게 마련돼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미디어 아트 테마존은 효모에서 숙성까지 모든 과정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전통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단순히 관람하는 미디어가 아닌 재미와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군산시, 김제시와 공동으로 쌀 수탈 근대 역사 교육 벨트를 조성해 근대유산 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관내 초중고와 기관에서 쌀 수탈 관련 근대사를 교육하는 한편 삼례 양곡창고 등을 돌아보는 현장 탐방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초연을 목표로 쌀 수탈 공연극 삼례 스캔들 1914를 제작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안군 나눔이 근농장학재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반값 등록금 장학생 등 총 327명에게 3억 7,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정기 후원회원들의 매월 1만 원씩 자동이체 후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124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커피 2잔 값으로 10,000원의 기적으로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올해 대학생들에게 1학년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남원시는 지역업체 17곳과 여성 친화기업 일손 협약을 맺고 여성 인력을 적극 고용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여성 친화 일촌 기업은 여성 인턴 채용 지원금 1인 총액 300만 원과 환경 개선 사업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러 부모가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공동육아 나눔터인데요. 인근 세종시가 공동육아 나눔터를 동 단위별로 한 곳씩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전 MBC 신원식 기자입니다. 널찍한 놀이 공간에 장난감이 즐비한 세종시의 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엄마와 어린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아무래도 첫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놀아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새로운 장난감도 많고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또 최근 세종시로 이사온 젊은 부부들에게는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사를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오시면 엄마들끼리도 친구가 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친구가 사귈 수 있고 그래서 평균 연령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의 13세 이하 아동은 2014년 16,000명에서 현재 47,00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3곳인 나눔터를 내년까지 8곳 신설하는 등 2026년까지 25곳으로 늘려 공동육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순차적으로 설치해서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지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터는 놀이 공간이자 장난감을 빌릴 수 있고 부모들이 돌봄 품앗이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동육아 나눔터의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도내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 54세 이하 기혼 여성 29만 9천여 명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13만 9천여 명으로 46.4%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로 인해 취업을 못한 여성은 4만 5천 명, 15.2%로 경력 단절이 취업 장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더딤 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 1:1이나 소수그룹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학생 특성에 맞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 수준을 고려한 소량의 학습 교재 구입은 학교 운영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 강사 참여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극심한 취업난 탓에 청년 구직자들을 2번 올리는 취업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40%에 그칠 정도로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채용 공고가 나오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리고 부모들이 없는 인맥까지 동원해서 취업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취직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은 취업 준비생이나 부모들 모두 똑같은데 사기범들은 바로 이런 절박함을 노려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에게 속아 넘어가도 피해자들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신고조차 꺼립니다. 절박한 구직자의 심리적 측면을 이용하는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제대로 대처해야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방법은 그럴듯하고 달콤한 제한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무임승차나 공짜 식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취업 사기의 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과도한 연봉을 제시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 고정된 유선 전화가 없거나 비밀을 강조하는 경우는 취업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경계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입니다. 이에 앞서 간절함을 악용해 취업 사기로 상처 입는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나 행정적 노력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 보상이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유사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수급자가 낸 의료보험료 대비 공단 급여 비율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은 평균 2.39배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 전주 완산구가 2.01배, 익산 2.18배 등 시지역은 2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순창군이 3.86배, 고창군이 3.71배 등 노령 인구가 많은 군 지역은 3배를 넘어 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동물구조 출동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물구조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2,400여 건, 2015년 2,700여 건, 지난해 3,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기된 개와 고양이 구조였으며 축사에서 사육동물이 틈에 끼었다가 구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쓰는 불법 전용 산지 지목 현실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임시 특례 조치를 1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는데도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농업직불제 등 국가 보조를 받지 못한 토지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진안군 마이골 작은 영화관이 오늘부터 23일까지 다채로운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주 이동형 갤러리 꽃심 작가로 선정된 이정희 작가 작품이 오늘까지 풍남문 문화광장에서 전시됩니다. 최부나 서정배 부부 전시회가 내일부터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춘 서커스단이 오는 22일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고개 공연을 펼칩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를 응원하는 무주 태권도 월드뮤직 페스타가 오는 24일 태권도원 T1 경기장 앞에서 펼쳐집니다. 183개국이 참가하는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오는 24일부터 7일간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5, 60대 구직자를 위한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오는 2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김제시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육아 공감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정읍시가 오늘부터 2017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청년 작가 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작가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8개 시군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장수 31도, 김제 30도 등 29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낮 기온이 높은 만큼 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